요즘은 경찰에 고소를 해도 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들도 난린데요. 경찰의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2019년 50.4일에서 2022년 67.7일로 거의 40%나 길어졌습니다. 심지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경찰 내에서 기피 대상이 되면서 경찰 내 수사 기능이 붕괴하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범죄자가 급증한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나타난 현상입니다. 민주당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 꺼먹듯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떠들던 검찰개혁의 화렴점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겪고 있듯 참담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22대 국회에서 엉망이 된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마치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 게 개혁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선동입니다. 진실을 파악하려면 약간의 형사사법체계 지식이 필요한데요. 형사사법체계는 크게 영미계와 대륙계로 나뉩니다. 영미계에서는 피해자가 범법자를 고소하는 사인소추 전통이, 대륙계에서는 국가가 범법자를 처벌하는 국가형벌권 전통이 발전했습니다. 사인소추 전통에서는 배심제가 이용됩니다. 기소를 선발된 시민들이 결정하거나 경찰의 기소를 시민들이 법정에서 판단합니다. 국가는 옆으로 비껴나 있는 거죠. 하지만 국가형벌권 전통에서는 국가가 기소와 재판 모두에서 전면에 서는데요. 수사, 기소, 재판 모두 정부가 하죠. 이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형사법 전문가가 바로 검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때부터 채택한 대륙계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합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나라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같은 이야기는 정신 나간 소리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검찰개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권력을 키워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검찰 자체를 개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검찰을 검찰답게 만들 개혁 방법으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법제화하고 특수부의 숫자와 활동을 법으로 통제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를 책임집니다. 인사가 편향되면 검찰도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한 사람, 법조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그리고 한동훈처럼 대통령의 측근 또는 정당 정치인이 맡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로 규정하겠습니다.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 적폐청산에 이용되었고 현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 인사를 수사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선제일검식으로 불리며 영웅 행세를 하는 특수부 검사는 법관의 선을 넘기 십상입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보면 FBI와 검찰을 합쳐놓은 게 한국의 검찰 특수부입니다. 특수부는 지금보다 더 축소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경찰을 경찰답게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이란 명칭을 공유하지만 사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사법경찰은 검사의 수사권을 위임받아 수사하는 사법기관이고 행정경찰은 행정부에서 치안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의 본연의 의무는 사법보다는 치안입니다. 치안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이 안전한 근무 조건에서 사회적으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경찰관 1인당 인구수를 현 390명대에서 프랑스, 독일 수준인 320명대로 낮추겠습니다. 또한 급여를 공안직 수준으로 높여 부당한 임금차별이 없게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본과 인권침해 감시기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치안 활동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